그럼 근대 마지막 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교육부터 볼까요? 자, 원산학사 볼게요. 원산은 어떤 지역이죠? 지역사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교재 뒤쪽에 지역사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지역사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원산은 강화도 조약 당시에 개항됐었던 3대 개항지 중에 하나였었죠. 첫 번째 부산, 두 번째 인천, 세 번째 원산. 이 원산 지역에 그러니까 항구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럼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었었겠죠? 그 외국인들이 잘 사는 모습도 봤었고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 있었던 주민들은 외국어를 내 자식에게 배우도록 해야지 후대에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원산 덕원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만든 최초의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이 바로 원산학사 되겠습니다. 원산 지역의 주민들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 학교. 최초의 타이틀이 두 개예요, 사실은.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은 원산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은 같은 시기죠. 83년도. 공립교육기관이 바로 동문학인데 동문학은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통문학이라고 하십시다. 통문학. 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었기 때문에 동문학은 앞으로 통문학입니다. 시기는 둘 다 동일한 시기다. 83년. 자, 근대 문물의 선후관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전차가 나와 있을 때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때 1883년에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같은 시기로 그냥 묶어놓으면, 참고로 같은 연도에 나온 것들은 그냥 같은 시기에 있었다로 봅니다. 월까지 따지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83 원산학사와 동문학. 참고로 제가 83입니다. 자, 어쨌든 이 83 외워두시고 연도 하나 외워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원산학사 최초의 교육기관 동문학도 마찬가지로 83. 유경공원은 6이겠죠? 6. 응? 6영은 뭐냐? 0은 꽃봉오리고요. 6은 육성하다. 육성 기르다라는 거고, 0은 꽃봉오리죠. 꽃봉오리는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봉오리. 꽃봉오리. 육성하다.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정부가 근대 교육을 위해서 설립했었던. 근데 이 젊은 꽃봉오리 같은 인재들은 누구나 상류층 자제들. 순서는 조금 뒤에. 유경공은 6년. 나머지 83. 저를 떠올려 주시고. 자, 근대적 교육제도의 마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대적 교육제도. 가보개혁 복습 한번 해보죠. 1차 가보개혁은 기구가 중심이 되었다. 뭐? 군국기무처. 2차 가보개혁은 법안이 중심이 되었다. 뭐? 홍범14조. 그리고 교육입국조서. 1차는 기구, 군국기무처. 2차는 법안, 홍범14조, 교육입국조서. 자, 학무학원이 설립됐었다. 학이니까 이건 교육기관이었었고,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분제가 폐지되고 개국이라는 연호로 사용했었던 이거 1차 교육, 1차죠. 1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는 법이니까 이거 2차입니다. 2차 가보개혁 때 그리고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게 교육입국조서고, 실제로 소학교가 만들어졌었던 것은 을미개혁이에요. 이거 구분되나요? 교육입국조서는 이거 법이에요. 법. 교육령 이런 거 만들 거야. 그 실제로 소학교 만들어졌었던 시기는 을미개혁. 을미개혁은 3차 가보개혁이죠. 자, 계속해서 사례밖에 봅시다. 개신교 선교사들을 만난, 개신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제학당, 이화학당, 숭실학교, 이것까지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아펜젤러가 물론 문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스크랜턴이 만든 이화학당, 베어드가 설립했었던 숭실학교. 여기까지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개신교 학교예요. 그냥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인물사에서 아펜젤러 물어봤던 적이 있다고요. 스크랜턴, 베어드 물어봅니다. 근데 뭐 안 외워질 거야. 눈을 한번 보시고, 배제학당이 지금은 배제고등학교, 그리고 이화학당은 이화대학교 이렇게 되겠죠. 숭실학교는 숭실대학교겠고, 민족운동가들이 을사조약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어디와 관련 있습니까?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건 알아야죠? 신민회와 관련 있다. 그리고 학회는요, 서북학회, 호남학회, 기호, 흥학회.
학교 만드는 단체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일제가 교육을 탄압합니다. 보세요. 강점 전이에요. 강점은 10년부터고 사립학교령이라는 것은 명령인데 이건 다 허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제. 허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제. 허가제는 왜 허가제로 실시할지 생각해 봅시다. 허가 해주려고 허가제로 할까요? 허가 안 해주려고 허가제로 할까요? 허가 안 해주려고 허가제로 하는 거예요. 학교, 사립학교를 만들 때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 안 해줘. 사립학교 운영을 통제하겠다. 자, 국학연구 여기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죠. 국학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플러스 알파로 합시다. 빈출되는 것은 국어와 우리 역사. 국어 연구부터 볼게요. 6일주는 서유견문이 있습니다. 6일주 나오면 서유견문, 그리고 6일주 나오면 미국의 보빙사로 갔다가 유럽까지 갔다 왔었던 인물이에요. 조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에 갔었던 보빙사 일원이 바로 6일준, 유럽까지 갔다 왔다. 갑신정변 이후에, 복습입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체크해놨다가 찾아보세요.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청나라가 진압했죠? 청나라가 간섭을 더 심화했었고, 일본 놈들은 경제적으로 수탈을 했었고, 러시아는 남아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하고 손잡기 위해서 시도를 했죠. 조로통상조약, 조로비밀협약. 그러자 누가 청나라를 간섭하고 있었던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점령 사건을 벌였죠. 거문도 사건. 그때 우리나라에서 6.1준과 독일 부영사 붙들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선을 그냥 놔두시오. 조선 중립화론을 얘기하기도 했었던. 자, 이 사람은 미국 갔다가 유럽까지 갔다 왔어요. 즉 서양을 유람하러 갔더니 견문이 넓어졌다. 서유 견문이라는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었던 인물. 자, 요 세 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서유 견문 남겼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면 답은 조선 중립화론. 조선 중립화론이 나와 있다 그러면 서유 견문. 됐나요? 자, 갑오개혁 이후에 각종 공문서와 교과서도 점진적으로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게 됐었고, 자, 순한글을 사용했었던 신문 두 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독립신문은요,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 두 개가 있었죠. 언제 활동했다?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을 때 활동. 제국신문은 주독자층이 여성층이었었기 때문에 순한글로만 지었어요. 쉽게. 그리고 국문연구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소 대표적인 인물로 지석영, 주시경 있습니다. 이름 비슷하죠? 지석영은요, 을미개혁 당시에 종두법을 주도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문이과 통합형 인재죠. 예방접종도 하고 국어 연구도 했었던 지석영. 그리고 이 주시경 국문학자 하면 주시경입니다. 별명이 주보따리. 한글 교재들 이따만큼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었다. 주보따리. 강점기 때는 이 국문연구소를 이어서 조선어 연구의 조선어학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보시고요. 자, 국사연구부에 볼게요. 계몽사학은요, 우리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이순신전, 최도통전, 최영장군전입니다. 그리고 을제문덕전, 강감찬전, 이런 것들 지었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신채호 선생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였었던 신채호 선생. 오우, 너무 춥다. 잠깐만. 민족주의 사학자였었던 이 신채호 선생이 지었었던 위인전입니다. 이 위인전을 왜 지었을까, 신채호 선생이? 우리 이렇게 외침을 이겨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독립사, 월남 만국사, 이태리 건국 선걸전, 이것도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이 외국 서적을 번역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울 때 이렇게 했대요. 한문 공부하듯이, 한자 공부하듯이. 나돈니는 에이요 보돌 쏘는 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다 익혀가지고 이것을 번역해냈었다. 천재죠. 자, 그 다음 역사학자들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와 중국 문화, 우리와 만주 문화, 우리와 유목계통의 문화가 차별적이다, 구분된다라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시키면서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했었던 책 바로 신채의 독사신론 되겠습니다. 신채호는 참고로 강점기 활동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문제에서. 자, 현채는 애국심 함양을 특별히 강조했었다. 그리고 뭐 월남망국사 같은 것들도 여기 현채의 작품이네요. 월남망국사. 황현은 강점 소식을 듣고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매천야록이라는 강점까지의 역사를 짓기도 했었더래요. 뒤에는 됐고요. 그리고 절명시를 남기고 자기를 했다. 황현, 신채호, 황현, 현채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문학 보겠습니다. 문학. 신소설은요, 뭐 대비되느냐? 전통소설과 대비됩니다. 고전소설, 전통소설. 우리 고전소설의 주제의식은 100% 뭡니까?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그런 교훈적인 거 주제 말고 그냥 순수한 사랑을 담은 작품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신소설입니다. 여자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자, 자주독립, 여권평등, 신분타파 이런 것들. 이인직의 혈의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혈의노 피눈물이라는 뜻이에요. 피눈물. 이인직의. 근데 이인직이 누구 오른팔이었었느냐? 바로 이완용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럼 이 혈의노라는 작품은 친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겠죠. 친일적인 요소가. 강점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혈의노의 배경이 청일전쟁이에요. 근데 청일전쟁인데 주인공 여자가 이 청일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총 맞아서 기절을 합니다. 정신이 잃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치료해주느냐? 일본 군의관이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서 대사가 나오는 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 일본군이 쏜 총에 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 청나라군이 쏜 총에 맞았으면 넌 즉사야. 왜? 걔네들은 얼마나 악랄한지 총알에 독을 바르더라.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작품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일본 놈보다 청나라가 더 나쁜 놈!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은연중의 친일. 이인직 혈의노. 신채씨는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최남선, 이인직 대표적인 친일파죠. 최남선도 마찬가지고.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은 최남선이에요.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렸었던 사람. 근데 친일. 자, 됐고. 밑에는 요거 2번 연극 보겠습니다. 신극운동이 전개되어서 원각사라는 상영관이 만들어집니다. 극장. 서구시 서양식 극장. 그래서 은세계를 최초로 상영했었더라. 원각사, 은세계, 원각사, 은세계. 자, 요거 은세계가 혈의노 2탄이에요. 그래서 혈의노에는 그 군의관이 너 똑똑하구나. 일본으로 유학 가볼래? 내가 돈 내줄게.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떠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기가 바로 은세계예요. 이인직, 혈의노, 그리고 원각사, 은세계, 이런 것들 연극 활동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말은 연극됐었던 시기는 1908년. 요것도 시점상에서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알아놓으세요. 그냥 뭐 어떻게 알아놓는다? 연극은 강점 직전이다. 거의 강점 10년이니까 저 뒤에다. 원각사니까 뭐 원 해도 되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저 뒤에 있었다. 자, 종교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근대 문물이 있는 그 이후의 사건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후 걸 물어보면 보기 1, 2, 3, 4, 5 중에 제일 오래된 사건을 고르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걸 골라라. 그런데 1, 2, 3, 4, 5 서로 간의 순서를 모르겠어.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뒤에 있을 것 같은 걸 찍어야 된다고요. 자, 종교 세형 경향 보겠습니다. 천주교는요, 프랑스와 수교 이후에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었더라. 그리고 개신교 됐고요. 천도교는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였었던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하늘의 도를 따르는 종교로 계칭을 했었고, 천도교 하면 만세입니다. 참고로 3.1 만세운동 대표가 누구냐? 바로 손병희예요. 60만세 운동도 천도교에서 주도했어요. 여기서 발행했었던 신문 이름도 만세보.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종교에서 천도교 하면 만세다. 만세. 3.1 만세운동, 60만세운동 뒤에 볼. 그 다음에 만세보.
자, 유학자 대표 박은식 선생은요. 그리고 한영훈 불교 대표 한영훈 선생은 두 분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 강점기 때 우리나라 망해가는데 강점기로 접어드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래도 고려 조선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지면 유교하고 불교인데 우리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해서 되겠는가? 새로운 역할을 빨리 찾아서 하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하자. 유교도 불교도 새로운 역할을 하자. 신론을 제창했었다. 신론. 유교도 유교구 신론. 불교도 불교유 신론. 구신인지 유신인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신론 찾으시면 됩니다. 유학자는 박은식. 승려는 강점기 때까지 승려는 딱 한 명만 봅니다. 한영훈. 그리고 대종교는요. 다른 말로 단군교예요. 단군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해롭게 하면 죽여. 가장 강력했었던 종교. 나철이 을사늑약을 체결했었던 5명의 을사오족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격한 단체죠. 단군교, 대종교가. 단군신화. 그래서 간동, 연해주 등지에서 활발한 독립운동 전개했었다. 특히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 무장단체를 만들고 이 중광단이 뭐가 되느냐? 북로군정서군이라는 부대가 되는데 이 북로군정서군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렸었던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가 된다. 나중에. 자, 사용과학기술 됐고요. 의식주 뭐 이것도 가볍게 봅시다. 가볍게. 이 파트는 가볍게 볼 파트예요. 자, 음식 뭐 됐고요. 커피 먹었다. 뭐 근대예요. 그러니까 커피.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대요. 커피 애호가였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양옥 나왔었다. 이거 근대라는 거예요. 그냥 근대.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는 않아도 되고요. 명동성당, 뾰족한 첨탑, 정동교회, 덕수궁 속조전 이런 것들 만들어졌더라. 특히 덕수궁 속조전은 근대 문물 나오면 제일 늦게 무조건 그 덕수궁 속조전이 강점 직전이에요. 그냥 1909년. 그리고 실제 활용했었던 건 1910년이야. 1909년, 1910년. 그러니까 강점 직전이라고 알아놓으세요. 무조건 이게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썼던 거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제일 뒤쪽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덕수궁 속조전. 그 바로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원각사. 이렇게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덕수궁 속조전, 원각사. 요거는 거의 저 뒤다. 이건 1909년이라고도 나오고 1910년이라고도 나옵니다. 둘 다 맞아요. 완공을 했고 사용을 했었던 시기가 조금 몇 달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그냥 제일 뒤에 있다 생각해 놓으세요. 연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자, 덕수궁 속조전 이겁니다. 르네상스식 신전 건축 양식이었었죠. 덕수궁이 어디였어요? 고종이 아관 파천 갔다가 돌아왔었던 경운궁이에요. 경운궁. 성질 나빠지겠는데 이거 계속 쓰다가. 경운궁. 자, 언론 보겠습니다. 언론도 한 번 걸러 한 번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성 순보의 순 동그라미 해보세요. 순은요 한자로 따지면 10을 얘기합니다. 10. 자, 아까 최초의 사립교육기관, 최초의 공립교육기관 83이었죠. 83 때 나온 게 많습니다. 83. 근데 요거는 같은 시기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도 83 같을 때 나왔고, 순보는 10입니다. 순한문이에요. 이거 왜 순한문이냐면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가 방문국이에요. 그럼 방문국도 이때죠. 83. 방문국이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입니다. 지금도 방문각이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박무각 한국사 임준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책은 아니고 여기는 다른 출판사 책이고. 자 그렇습니다. 방문국 출판사, 여기에서 찍어낸 최초의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 이거는 최초의 신문이자 정부 관료들이 대상으로 했었던 관보라고 해요. 관청소식지예요. 관청소식지. 그러면 한글이 다 좋은데 동음이 이의어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변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청,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뜻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순한문으로 지었다. 그리고 순이 뭐라 그랬어요? 10입니다. 10. 열흘에 한 번씩 발행했었던 관보다.
망할까요?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월 3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 달에 3번밖에 발행을 안 해요. 돈이 됩니까? 안 되죠? 망해. 재정 적자. 그래서 말아먹고 야 안되겠다 조금 더 찍어내자. 한성 주보가 됩니다. 주보는 당연히 뭐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7일이죠. 7 일주일에 한 번. 주간 단위 발행으로 야 조금 더 찍어내자. 그리고 최초로 광고를 실어요. 상업 광고. 한성 주보. 이거 연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한성 순보던 한성 주보가 됐다. 독립신문 봅시다. 독립신문은 한글 버전, 영문 버전이 있었고 한글판이라 그래도 맞아요. 자,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일간지였죠. 일간지, 데일리입니다. 독립의 소식을 국내외로 알렸었다. 독립협회에서 가능했었겠죠. 당연히 서재필. 자, 황성신문 보겠습니다. 황성신문 그리고 자 요거 두 개는 자 한성순보, 한성주보는 재정 적자 때문에 망하고 둘 다 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방해했다? 안 했다. 그리고 이거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요 두 개는 시기가 더 동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요 세 개는. 황성신문 보겠습니다. 황성신문은 자 시의 방성대목이라는 항일 논설을 장지연이 게재하기도 했었던 신문이고요. 요거는 을사늑약에 반발했었던 거죠. 을사늑약 반발. 장지연의 시의 방성대목 황성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에요. 제가 체크해두는 것만 보세요. 왜? 이것은 여성들이 부녀자가 주독자층이었었기 때문에 순한글이다. 대한매일신보는 여러 글자들로 발행이 됐었는데요.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야. 영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영국인이 사장이면 일본의 간섭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기사들을 실을 수 있었다. 일부러 바지 사장으로 앉힌 거죠. 베델을. 자, 국채보상운동 그럼 어떤 신문과 관련이 있을까요?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 세 개는 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신문들은 관계없고요. 일본 놈들이 이 국채보상운동 추진했었던 이 신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1907년에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탄압했었더라. 이것은 요 세 개 신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 세 개 신문은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었어요? 대구에서 일어났었던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요것이다. 그리고 오답지에 뭐를 걸러내야 된다? 독립신문은 국채보상운동과 관계가 없고 신문지법과 관계가 없어요. 한성순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대 문물 봅시다. 최초의 근대적 인쇄서 방문국이 있네요. 방문국. 그리고 여기서 뭘 만들었다? 한성순보 83. 그 다음에 전환국 볼게요. 전환국은 화폐 환전하는 것이에요. 환전, 주전. 화폐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83. 그러니까 83에 뭐가 있었다? 학교 있었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있었고 신문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또 청나라에 파견했었던 사절단 영선사가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싸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시기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니까 청나라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무기제조법을 배우고 돌아와서 무기 창고 기기창 만드는 시점이 83입니다. 그러니까 83 때 많죠? 83 다시 볼까요? 최초의 자 연도 외우는 걸 제가 최소화하지만 이건 묶고 놓으면 도움 될 수 있으니까 원산학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역관 양성하는 통문학, 동문학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국 있었고요. 방문국에서 발행했었던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있었고요. 그리고 화폐 찍어냈었던 전환국이 있었고 영선사 파견 이후에 무기제조법을 배워와서 설치했었던 무기창고 기기창이 있었다. 이것들이 다 83년도 됐나요? 나 포함. 자, 전신
볼게요. 안 보는 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보는 건 안 봐도 돼요. 전신도 안 봐도 되고 전화 볼게요. 전화. 전신이 먼저겠죠, 당연히. 전신 다음 전화예요. 전신은 뚜뚜뚜뚜뚜. 이거 전보 치는 거예요, 전보 치는 거. 문자. 전화가 나중입니다. 전화가 먼저였을까? 아니면 전차가 먼저였을까? 전화가 먼저입니다. 전화하고 전차예요. 곧 이어서. 이거 전화도 전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보도 쓸 수 있는 거고, 전화도 쓸 수 있는 거고, 전차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중에서 뭐가 운영하기 제일 힘들겠어요? 전차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해됐나요? 전화가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전차. 전차하고 철도는 다 뭐라 그랬어요? 99라 그랬죠? 1899년. 이해됐나요? 99, 그럼 전화는 98. 5편 봅시다.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중단됐다가, 왜? 갑신정변 때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에서 정변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단됐다가 1895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을미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을미개혁 때 우체사라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을미개혁 때 우체사.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했었던 시기는 1900년. 만국우편연합에 1900년 가입했었고, 최초의 철도가 달립니다. 경인선. 1899년. 그 다음에 경부선은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경부선은 을사늑약을 누가 체결했죠? 이토 히로부미죠.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하는 거. 이토 히로부미가 경부선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명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경부선은 1905년에 만들어집니다. 을사늑약이 있었던 1905년 침략이 발판이 됐다. 그 후에 경의선이 만들어졌었고요. 전차는 최초의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1899년 전등은 2개인데 사실은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돼가지고 갔다가 제가 교재에 실어놓기도 했는데 파견돼가지고 갔더니 에디슨이 상업 전구를 최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디슨 전기회사를 방문합니다. 보빙사가. 아시아에도 전등이 안 들어와 있던 때예요. 중국하고 일본에서도. 근데 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촌놈들이 가가지고 우리 전기 수입하고 싶어 하니까 에디슨이 야 돈 남길 생각하고 재정 적자를 각오하고 저기다가 깔아줘라. 저 미개국에도 우리 전등을 달았다면은 이거는 대박인 거다 해가지고 에디슨이 시혜를 베푼 게 바로 전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전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887년에 전등 경복궁에 자 거기 옆에 실어놨었던 그 등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그 연못에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연못에 달아놓으면 이게 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전등 한번 하루 돌리면 연못이 그냥 데펴져요. 그래서 연못에 있었던 비단 잉어 같은 애들이 그냥 찜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물고기를 찐다라고 해서 증어라고도 불렀어요. 자, 됐고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이 광해원 봅시다. 넓을 광 은혜해. 널리 은혜를 베푸는 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었고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884년 갑신정변 때 민비 조카를 치료해줍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종이 돈 대줘가지고 만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바로 광해원. 이름을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이름의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됐나요? 그럼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되겠죠? 돈이 안 되니까 이 광해원 제중원이 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브란스 재단으로 넘어가서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강점기 때 일본에게 강탈당해서 아사히 대학병원 됐다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시 이어지게 됐었던 것.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 요거는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유치하게 연도병원 이런 거예요. 최초의 환자가 팔이 아파서 갔다. 18 팔 아파. 18 팔 아파. 18 팔 아파. 팔 아파서 병원 갔다. 광해원 되겠습니다. 건축에서는요, 동래문, 이건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었고, 뾰족한 첨사,
명동성당 이것은 중대 고딕 양식 뾰족한 첨탑으로 유명한. 그리고 명동성당에는 이후에 해방 이후에 독재 정권이 등장했을 때 여기에 앞에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바로 명동성당 정동교회 여기에요. 왜? 군사 독재 정권도 종교 시설을 탄압하기는 힘들거든요. 눈치 보여가지고 국제사회에. 자, 덕수궁 석조전은요 근대 문물 나오면 무조건 제일 끝에. 중세 르네상스 양식 신정건축물 경운궁이었었고,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원각사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덕수궁 석조전 직전이라고 그랬죠?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1908년) 하여튼 제일 뒤에 있는 건 이거야. 원각사하고 덕수궁 석조전. 이게 근대 문물은 공부하는 노력, 외우는 노력에 비해 가지고 답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도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라서 빈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83 한 묶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유치하게 얘기했었던 99라든지 아니면은 858 광해원 요거를 해놓고 제일 늦은 것은 원각사와 덕수궁 석조전이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순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최초에 이렇게 해서 근대 사회 마무리를 하겠고요. 참고로 강점기도 근대의 영역입니다. 이제 강점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